통장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네. 통장에 돈이 있어요. 네. 그 돈을 남들이 못 가져가게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는 암호화했대. 뭘 암호화한 거지? 고양이 없는 웃음이랑 똑같아요. 속성은 있는데 네네.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7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신과 함께는요. 네. 또 나오기 어려운 분 한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뭐 이런 얘기를 좀 저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유재석 교수님? 이노 교수님이랑 별명 유재석이신 네. 이노 교수님과 함께 그 얘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뭐 많이 저도 이제 설득이 좀 되고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또 전혀 다른 시각을 또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더라. 네. 나는 이제 그날 이제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워낙 이노 교수님이 친밀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2% 정포로 쏙 넘어가가지고 특히 정포로는 가상화폐 그냥 하겠더라 보니까. 그래서 우리 네. 3%가 가리니까 가상화폐 지금 하라고 그러는 거냐. 네, 약간 그런 걱정이 좀 있긴 있더라. 예, 바로 계좌 트기 직전이었는데 네. 이분이 지금 섭외가 되면서 이분 말씀까지만 듣고 살짝 브레이크가 걸렸죠. 예, 제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그래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꽤 좀 반대쪽에 아마 계신 걸로 제가 네. 얼핏 알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한국은행에 네, 차현진 국장님. 계신 우리 차인희 국장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구 조정력을 맡고 계시다. 뭐 이런 이제 소개를 제가 좀 봤는데, 여튼 뭐 우리 차인진 국장님은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뭐 이 가상화폐 이걸 맡고 계신 건 아니죠? 한 3년 전에는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있어요? 가상화폐 관련된? 예, 그 한국은행 안에 네. 금융결제국이라고요. 네. 그 자금의 흐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꼭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곽광을 받고 있는 암호 자산. 그때는 이제 암호 자산, 암호 화폐라고 그랬고 네. 지금 암호 자산이라고. 예, 암호 자산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꼭지, 그거보다 살짝 다른 꼭지가 이제 CBDC, 네네. 중앙은행 디지털. 그게 이제 화폐 그런 걸 한국은행에서 좀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차 국장님과 함께 이 가상화폐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예? 우리 중앙은행의 네. 이 분위기도 잘 아시고 진작 모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상화폐 그런데 굉장히 아침에도 그 달라질 뉴스삼 수 시간에 있으니까. 얘기했지만 이 중앙은행이라든지 규제 당국의 스탠스에 따라서 가격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이 가상자산 이걸 지금 어떻게 정의 내리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거 한번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나오기 힘든 자리인데 처음부터 본론을 콱 찔러서 본론이셔서 뭐라고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예. 그 일단 저기 간단히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오기 힘든 이 3%에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잘 해야 되는데 어저께 사실은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이렇게 잠을 다 못 주는 거죠? 2% 나올까봐 이제 잠이 설레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2%가 안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2% 예. 그 어저께 오후에 커피를 석 잔 마셨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날밤을 거의 꼬박 샜는데 네. 저와 같은 심정으로 아마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저께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중국발 뭐 배드 뉴스가 뭐 그저께 있었고 그렇죠. 네. 어제는 또 미국 재무부에서 $10,000 이상 가상자산 투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겠다 맞습니다. 하는 발표를 했었고 또 연준은 또 뭐 올 여름에 CBDC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CBDC 연구 보고서를 내겠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이 아마 한 4만 불이 가격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밤잠을 설쳤을 텐데 저도 비슷한 심정으로 커피를 마시는 바람에 이제 잠을 못 잤고요. 그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정책 당국은 뭐 이런 자리 잘 그 수줍어서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또 불러주시는 거 냉큼 받은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얘기는 지금 정프로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상자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또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우리나라 정부하고 정책 당국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아마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그렇죠. 텐데 예. 그런 말씀을 좀 네네. 지난주에 나오셨던 이노 교수님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아니, 좀 아세요? 임 교수님? 예, 그 국회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아하. 자주 만나 뵙는데 그분은 엔지니어고 예. 저는 이제 뱅커니까 정책. 예, 예.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요. 네, 어느 네, 게 네. 꼭 옳다 그러다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예.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어저께 이제 그 연락을 받고 또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그 뉴스 같은 3프로에서 뉴스성으로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뉴스 예. 플로우는 저희가 네, 많이 예. 했죠. 저 워낙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리포터도 여러분들 나와서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그 가격의 업앤다운보다는 네. 가상 자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네.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야 아, 되겠다 좋습니다. 하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이따가 얘기가 진행되겠지만 금융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네네. 그 당장 다음 주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보다 이제 긴 호흡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좀 그래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한 가지 그 경고 말씀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 경고 거는 말씀. 예. 저는 이 분야에서 한 4, 5년 전부터 호키시하게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입장이래 가지고요. 네. 매파적으로. 예. 그래서 저만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제가 얘기를 하면 말한 거에 댓글에는 뭐 틀니 떨리는 소리 들린다 뭐 이렇게 할아버지 같은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네네네네.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그 제 생각을 좀 그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 가상자산인데 네. 가상자산의 열풍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 과연 새로운 현상이냐? 네. 그거부터 이제 먼저 거기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인간의 투기 성향 때문에 뭐 18세기 때 남해 버블도 있었고 미시시피 버블도 있었고 네.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도 네, 네. 있었고 뭐 이제 인간의 이제 탐욕으로 얘기들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좀 관점을 달리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전 세계적으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일어나서 그 시민들이 다 대도시 금융기관 앞에 모여가지고 네, 저 나쁜 선포를 했지 놈들 저거. 않습니까? 예. 한때 각광받는 직장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서민들의 피를 뽑아먹는 맞아요. 후한무치한 집단이라는 그런 이제 월스트리트. 예, 오큐파이 월스트리트가 있었고 운동이 있었고 네. 그거부터 2, 3년 지나서 2014년인가요? 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상들을 두루 보면 네. 이게 뭔가 그 미국뿐만 아니고 네.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확대되는 빈부격차 속에서 음. 뭔가 좀 사람들이 좀 소외된 데서 맞습니다. 나온 이야기의 시작은 거기서 비롯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금융 시스템이 뭔가 좀 우리한테 불리한 것 같다 하는 분노의 표출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건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세기 말 미국에서부터 이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해서 아마 화면에 보실 테지만 그 옆에 그 재벌하고 정치인들하고 관료들이 결탁이 돼가지고 서민과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그림이 다른 나라도 아닌 자본주의의 그 본산지인 미국에서 네. 팔렸던 베스트셀러 당시에 발간된 지 일주일 만에 1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그 책에 실렸던 그림인데요. 그 그림의 다른 한 장면을 이제 소개하자면 옛날에는 공장에 굴뚝이 막 꾸역꾸역 나오고 공장이 네. 잘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다 완전 고용이 돼가지고 점심 때 딸이 가져다 주는 도시락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공장은 스톱이 돼 있고 온 국민은 헐벗은 채 실업자가 돼 있다. 네. 이 차이가 뭐냐? 밑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2개를 해놨습니다. 뭐예요? 이게 남북 전쟁 때까지는 미국이 이것도 돈 저것도 돈 해서 바이메탈리즘? 예 금과 은을 같이 돈을 쓰는 복본위 제도라는
운용이 됐었는데 예. 그 남북 전쟁 이후에 미국이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드디어 유럽을 쫓아가게 된 다음에 예. 야 우리도 쪽팔리다 유럽처럼 근본위 제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네. 1873년에 법을 바꿨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앞으로는 근본위 제도로 간다. 어. 그래서 그 1년 전인 1872년까지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책이 발견된 게 1894년인데 지금 와서 보니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은 온 국민이 지금 헐벗은 이 꼴이 됐다. 그런 이렇게 국민 선동적인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100만 부가 팔렸어요. 네. 아. 그 책 이름이 음. 그 코인의 금융학교. 네? 코인스 예. 파이낸셜 스쿨. 예, 내가 코인이라는 사람이 이 책의 표지에 나온 것처럼 가상의 이 만화 주인공 이름입니다. 아. 이 코인이란 꼬마가 여러분들한테 금융을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 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25센트짜리 책인데 이게 100만 부가 팔렸는데 요지는 코인이라는 가상의 소년이 주장하건대 네. 가치가 낮더라도 즉 은도 네. 널리 쓰이게만 하면 화폐가 될 수 있다. 네. 정부가 지정한 금만 돈이 아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급 순환은 민간이 선택하는 것이다. 아, 그때로는 이게 가상자산, 가상화폐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화폐는 네. 중앙은행이 찍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 선택이다. 오. 무정부주의적인 견해죠. 그런 게 그리고 있었어요. 예, 결론은 서민의 화폐적 자유를 박탈한 독점 자발과 은행들은 시민의 적이며 축출의 대상이다. 아. 이게 결론이거든요. 네. 요게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상의 인물이 주장한 거랑 똑같습니다. 오. 내재 가치가 없더라도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네네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랑 똑같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1894년과 2008년의 그 시간 간격은 120년이 있지만 예. 둘 다 불평등과 현실 불만의 산물이다. 오.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금융계에 있는 사람을 떠나서 네. 정치 위정자하고 그 거시경제 정책을 다루는 모든 사람이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하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래서 그 사토시 나카모토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예. 비트코인류의 암호화폐는 화폐다라고 음. 뭐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상 화폐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컨대 네. never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화폐가 네. 국가가 만드는 것이냐 시장이 만드는 것이냐는 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위에 써 있습니다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철저하게 다른 두 견해가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 항상 공존해 왔습니다. 이 논쟁이 예. 그런데 희한하게 최근 한 150년 동안은 네. 그 주류 경제학에서 시장의 견해를 따와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과서에 화폐는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네. 시민들이 시장에서 고안해낸 물건이다. 요렇게 배웠는데요. 요거는 전체 이야기의 정확하게 50%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50%는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요 얘기만 배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엔지니어들이 그럼 내가 한 돈을 만들면 아무 문제 없겠네. 그것도 화폐네. 그 도전에서 나온 것이 아까 소개한 코인의 금융학교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견해가 어느 게 옳고 그른지는요. 영원히 승부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2008년에 나왔지만 그거보다 30년 전에 1969년에 IMF가 이미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어요? SDR이라는 특별 그렇죠. 인축권이라는 게 예. 존재하지 않고 계산 단위로만 쓰이면서 그렇죠. 국가 간에 지급 국가 결제를 간에. 할 때 SDR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SDR이 최초의 가상화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보면 이게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화폐라고 보는 이야기는 전체의 견해의 정확하게 50%밖에 안 되는 이야기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 화폐는 화폐입니까 아닙니까? 지역 화폐는 아니죠. 상품권 비슷한 거죠. 그것도 그 역시 화폐는 지역에서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뭐 화폐라는 거를 무엇을 화폐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좀 애매해서 그런데 네.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그 화폐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예. 중앙 정부가 예. 공식적으로 발행한 그 유통수단 그것만이 오로지 화폐인 거군요. 네. 그 정프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영원히 그러면 국가와 시장을 50대 50이다 하고 남모를 내팽개칠 거냐? 숙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20세기 그 초에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유명한 경제학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공황을 헤쳐나가는 이론을 제공한 케인즈라는 사람이 그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논쟁을 정리를 했어요. 케인즈가 예. 네. 그래서 돈이 뭘까? 네. 아, 돈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 같다.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내 거지만 네. 화폐는 사실은 공유제로의 속성도 있어요. 돈이 찢어지면 한국은행이나 은행 가면 새 돈으로 바꿔주잖아요. 네. 그렇죠? 네. 돈 안 받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마치 뭐 같으냐면 내 자동차 찌그러지면 내 돈 주고 고치지만 도로가 파이면 세금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네, 거긴 네, 하지만 네. 공공재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새 돈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아, 한국은행 가서 정말 예. 그렇습니까? 많이 돈이 이게 예. 파손됐어요, 찢어졌어요. 예. 그러면 이거 좀 바꿔주십시오 하면 무료로 깨끗하게 바꿔주나요?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수선비나 이런 거 안 받아요. 안 받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초적인 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냥. 카드만 쓰셔서 그렇죠. 네. 예.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예. 케인즈가 화폐에는 사유제적인 속성이 있고 네. 공공재적인 속성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화폐는 물질로서의 화폐, thing의 측면도 있고 네. 자격, 타이틀로서의 화폐도 있다. 네. thing으로서의 화폐는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종이돈 또는 동전인데 예. 그것만 돈이 아니고 음.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는 원으로 쓴다 하는 추상적인 계산 단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추상 또는 제도로서의 화폐가 있는데 아. 그래서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화폐, 계산 단위로서의 화폐 세 가지 기능을 얘기하지만 두 개하고 나머지 하나는 완전히 다르다. 그걸 이제 격을 나눠놨어요. 네. 물질로서의 화폐하고 네. 추상 또는 제도로서의 화폐를 나눠놨는데 제가 참고로 밑에 이제 한국은행법 그 화폐와 관련된 조항들을 쭉 적어놨는데 네. 파란색 대부분의 것들은 물질로서의 화폐입니다. 네. 돈을 위조하면 안 된다. 뭐 주화를 발행한다. 그렇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발행한다. 예. 뭐 기념 주화도 발행한다. 뭐 찢어지면 새 돈으로 바꿔준다. 이런 것들은 다 물질로서의 화폐고 저 위에 가면 두 개.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는 원으로 원이다. 한다. 화폐는 한국은행만 발행한다. 이건 추상으로서의 화폐잖아요. 그래서 화폐에는 분명히 그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얘기지만 이제 뭐 직관적으로는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뒤의 가상자산은 무엇에 도전을 하는 것이냐? 분명한 것은 갖고 다니기 편리한 면이 있어요. 지갑에 돈 안 갖고 다니고 네네네. 핸드폰으로만 결제할 수도 있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상자산은 thing, 물질로서의 화폐에는 도전을 할 수 있겠으나 타이틀로서의 화폐는 영원히 도전할 수 없다. 그 케인즈가 그렇게 결론을 땅땅땅 이미 100년 전에 내려놨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 국가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때 네. 비트코인으로 거둘 일이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는 대한민국 예산을 5만 비트코인으로 예산을 짠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국가의 예산 편성과 과세를 원화로 측정을 하는 한 비트코인은 절대로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미 100년 전에 얘기는 끝난 겁니다. 그거. 만약에 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 야, 그 대한민국 원화라는 건 난 믿지도 잘 못하겠고 네. 만약입니다. 뭐 네. 달러도 맨날 뭐저 지네 뻑하면 그냥 몇 조 달러씩 찍어내는 거 이건 아니고 화폐 같지도 않다. 차라리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로 가고 비트코인으로 가고 네. 다양한 뭐 화폐나 이런 것들도 비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 대충 이제 뭐 달러 기준으로 뭐 얼마씩 이렇게 많이 측정하지만 예. 그러지 말고 우리 비트코인 기준으로 예.
예를 들면 뭐 36,000원은 뭐 0.1비트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이제 예. 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게 더 훨씬 더 편하겠다. 지금 세상이 뭐 예.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예. 다 이렇게 유통 쉽게 되는데 예. 굳이 왜 화폐만 이래야 예. 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혹시 공감하고 동의해서 그쪽으로 액션을 취한다면 예. 그러면 화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전 세계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고 네. 한 나라에서 네.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찍는 거 못 믿겠다 야. 이거 우리나라 정부가 시원찮아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지네 나라 돈을 안 쓰는 나라가 있어요. 에콰도르라든지 뭐 니카라구아라든지 뭐 이런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난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북한도 지금 저 국경에서는 자기네 나라 돈 안 쓰고 장마당 달러로, 같은 데선. 장마당 같은 데서 네네. 쓰잖아요. 근데 그건 뭘 말하냐 하면 자기 국가 또는 국가의 미래 또는 정부의 파워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거죠. 야, 우리나라 정부보다는 차라리 시장의 힘이 더 크다라는 네. 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전 세계가 자기가 소속된 정부를 다 못 믿겠다. 하면 비트코인이 유일한 통화로 전 세계에서 유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일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네네. 비리비리한 나라. 그러니까 독일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바이마르 공화국 때 못 믿으니까 1억 %씩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것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때 당시에 통화 정책을 잘못했던 게 아니고 그 나라 국민들이 지네 나라 돈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화폐 가치는 중앙은행도 중요하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관련된 건데 아주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케인즈 가라사대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랑 싸울 일은 없다. 이미 이제 얘기가 끝난 얘기고요. 네. 그러면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산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of course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이전 또는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건 자산입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예. 그 고호 그림도 생전에는 휴지 취급받았다가 죽고 난 직후에 지금 세계적인 명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에게도 자산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개떡으로 알았는데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아니 얼마든지 개떡이 못 됐어요. 네. 우리가 떡을 좋아해요. 백년화편이라고. 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가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무슨 저작권, 상표권 같은 거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뭐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짝퉁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그러나 외국에서는 저작권, 시정신양권, 뭐 상표권 이런 거를 이제 무채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 특허도 그렇고요. 지금 뭐 코로나19 각종 특허도 그렇고 무채 재산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말 같지도 않은 거였는데 재산권이라는 게 자동차, 차, 뭐 다이아몬드, 뭐 건물 이런 것만 재산권이 있지 무슨 노래 작곡한 거에 재산권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엔 개떡으로 봤는데 나중에는 굉장해지는 거. 법정 화폐도 그렇죠. 금만 돈이지 어떻게 종이 쪼가리가 돈이냐. 그래서 오죽하면 법정 화폐를 영어로 피앗 머니라고 하겠습니까? 피앗 머니? 피앗이 라틴어인데요. 그 영어로 하면 레딧비입니다. 피앗 머니는 그게 돈이라고 하여라. 레딧비미처럼 레딧비 머니. 레딧비 이거죠. 이걸 돈으로 써라 하는 명령이거든요. 국가의 명령. 처음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게 무슨 돈이야 했다가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법정 화폐로 쓰잖아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제가 중앙은행에 다니고 있지만 0.00001%도 없다고 단언하지는 않겠어요. 뭐 이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법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자연인 말고 돈을 모아서 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 로마 시대 때도 그게 있었어요? 예. 뭔가 불편하거든요. 계약의 주체를 그 회사로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18세기 이제
그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네.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 때 이제 법인이란 개념이 이제 굳어졌는데 네. 스틸 19세기 말에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그 덜로우라는 사람은 네. 법인 야 그건 내가 아무리 대법관이라고 이거 민사 재판을 하지만 그 법인은 말이야 처벌할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할 영혼도 없는데 야 법인이 무슨 그게 어떻게 퍼슨이냐 내가 대법관이라도 야 법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나 지금은 법인은 지금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 돼서 지금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법인한테 최소 23%의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사람처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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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발상을 전환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예.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비트코인도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걸 그냥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라든지 죄송합니다만 우리 총재님이 업종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으니까 아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네. 한국은행 건도 내재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인데 뭐야. 한국은행 국장님께서 총장님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니 저는 진실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예.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아주 밸류어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썰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믿느냐? 라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산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를 드는 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 네. 그 우화에 보면은 여기 디즈니 만화로 돼 있지만 채셔 캣이라고 채셔 고양이라는 그게 예. 있어요. 예. 앨리스가 아주 공경에 처할 때마다 어디서 슬그머니 나와서 선문답 같은 걸 싹 해주고 사라질 때는 꼬리부터 싹 사라져서 나중에는 고양이 입가에 미소만 남기고 싹 사라지는 그 채서캣이라는 아주 납니다. 기묘한 존재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라질 때 앨리스가 그러죠. Was it a cat I saw? 야 내가 본 게 저 고양이 맞아. 고양이 맞아? 예. 그래놓고선 웃음 없는 고양이는 봤어도 고양이 없는 웃음은 본 적이 없도다. 고양이가 항상 웃지 않고 울 때도 있고 그런데 야 고양이 없는 웃음이란 게 뭘까? 웃지 않는 고양이는 봤지만 고양이 없는 웃음이란 게 뭐냐? 이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네. 루이스 캐럴이라는 논리학자가 쓴 사실은 논리학 책이에요. 이 문장이 되게 유명한 거죠. Was it 예. cat I saw가 이게 거꾸로 읽으면 또 was i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거 여기 팔린드롬이라고 부르는데 네네네네. 제가 여기 예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긴 한국어 팔린드롬이 가련하다 사장집 아들 딸들아 집장사 다 하련가. 거꾸로 읽어도 똑같아요. 가련하다 사장집 아들 딸들아 예. 집장사 예. 다 하려는가. 진짜 그러네. 그렇죠? 이 영어로 Was it a cat I saw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이상한 그러네요. 나라의 앨리스의 루이스 캐럴이 이걸 갖고 틀었어요. 이걸 네. 딱 이걸 집어넣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결론은 웃음 없는 고양이는 봤어도 고양이 없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에 속성은 있을 수 없. 이제 존재하는 것에 속성이 있는데 존재하지 않고 속성이 있을 수가 있느냐? 고양이 없는 웃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냐? 굉장히 유명한 철학적으로 유명한 칸트 때부터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명제인데요. 네. 저는 거꾸로 그래서 요걸 비틀어서 암호화하지 않은 자산은 있어도 자산 없는 암호화가 있느냐? 암호화 되지 않는 암호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뭘 네. 암호화한 거죠? 암호화폐 할 때, 암호자산 얘기할 때요. 예. 우리가 자산을 통장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네. 통장에 돈이 있어요. 네. 그 돈을 남들이 못 가져가게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거잖아요. 암호화한 거죠. 예. 근데 암호화폐는 암호화했대. 뭘 암호화한 거지? 가치 투자는 재무제표만 보면 된다는 생각에 기술적 분석은 쳐다도 안 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해 가능할 수 있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자료를 찾아봐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함께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와, 1년 동안 감으로 매매한 저를 반성합니다. 1강만 봐도 대박, 완전 추천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서 허전했었는데 빈 곳을 채워주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좋은 기초 교육 강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모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투자 방향의 이정표가 되어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실제 수강생들의 따끈한 강의 후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주는 주식 기초교육, 시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 없는 웃음이랑 똑같아요. 속성은 있는데 네네.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아니 그 비트코인이 예. 이게 수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는데 네. 존재하지 않는 것의 속성 내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암호화했어요. 그게 뭐지? 그래서 초창기에 네. 많은 사람들이 특히 40대 이후의 사람들이 가상 자산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네. 기술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암호화했다는데 뭘 암호화를 한 거냐? 그냥 암호화했대. 그래서 가치가 있대요. 통장에 1억 원이 들은 통장에 비밀번호를 걸어놨으면 네. 비밀번호를 뭐 잠시 모르긴 하더라도 1억 원이 있다는 게 확실하면 네. 그건 1억 원짜리 통장입니다. 근데 여기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가치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거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건 뭐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끼리의 약속이니까 예, 예. 뭘 약속을 했냐 이게 목적어가 뭐냐 이거요. 이걸 이렇게 하자. 예, 예. 이거 그 거기서 이걸이 뭐냐? 이제 들어가면 굉장히 허무한 개념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예. 저기 엔지니어들하고 국회 공청회나 가서 제가 네. 항상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가서 이제 영원히 이제 논란이 해결되지가 생겨버려요. 않는군요. 예. 그래서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자산 같은 경우 사실 해킹 같은 거에 이제 누군가가 한다면 취약할 네.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거래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암호화해서 각자의 컴퓨터 등에 이렇게 막 분산해서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건 누구 하나를 어떻게 하나 해킹하더라도 절대 해결도 안 되고 예.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을 다 해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렇게 암호화해서 분산 처리해 놨다. 그래서 그게 암호화폐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네, 얘기를 네, 하신 네,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네. 기술하고 상품 또는 기술하고 제품은 다른 것이다. 네. 블록체인 그 기술 자체는 네. 변형 가능성이나 이용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걸 갖고 곧 그게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삼성전자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텔레비전은 만듭니다. 네. 70년대 팔았던 텔레비전은 진공관이었고요. 네. 지금은 LED 기술로 텔레비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텔레비전이라는 상품은 있지만 기술은 달라졌어요. 또 기술은 있는데 상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비아그라는 처음에 발모 촉진제도로 만들어졌는데 네네. 지금은 다른 걸로 쓰잖아요. 네네. 기술하고 상품은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에 적용될 가능성이 많지만 상품 그것이 적용된 상품으로서의 가상 자산은 별개의 것이다. 네네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비행기는 복엽기 날개가 2개였는데요. 지금 그런 비행기 봤습니까? 한 대도 없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날아다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보잉 같이 날개가 하나인 단엽기 내지는 헬기. 심지어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로켓은 있어도 복엽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라이트 형제의 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네. 인간이 하늘을 못 날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네. 복엽기라는 상품은 없어졌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하고 네. 가상 자산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 블록체인 기술만큼 뭐 훌륭한 거 인정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거 이용한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는 걸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네. 그래도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어서 믿고 싶어서 투자를 하시겠다. 그것까지 오케이, 말릴 수 없다. 오케이. 예. 네. 그러나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은 내재 가치가 있는데 네. 현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라. 거기 가치가 있냐? 가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금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걸 보면 마르크스는 유물론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유신론자에 가까웠었던 사람인데 가치는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믿으셔도 좋은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암호화를 건다는 그 말 자체에 약간은 저기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 걱정이 많이 되신다. 예,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뭐 다음 주제로 이제 좀 더 따끈따끈한 주제로 넘어가서 네. 그 가상 자산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CBDC 네.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CBDC는 그 가상 자산은 화폐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CBDC랑은 처음부터 트랙이 달라요. 다른 물건이에요, 그죠? 그 하나는 돈이고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이고 하나는 가상 자산이니까 길이 달라서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CBDC는 화폐인 거죠. 예, 중앙은행이 저기 한마디로 말해서 돈 안 찍는 거죠, 뭐. 그러면 온 국민이 좀 불편하겠지만 신용카드로만 걷든지 네. 아니면 통장 이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CBDC는 지금도 맘만 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발행 안 하면 그만이지 뭐.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가상자산하고는 이제 다른 거기 때문에 네. CBDC가 나오면 뭐 가상자산이 폭락을 한다. 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공존합니다, 분명히. 네, 가상자산은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모르긴 몰라도 조금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똑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는데 내가 왜 비트코인을 4천만 원 주고 사지? 이제 사람들이 그 생각이 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네 해서 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이 가능한 반면에 네. 이건 추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 같은 용도로 네. 분명히 쓰이게 될 것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이 금지시키느냐 하는 거가 세계 각국 정부의 새로운 숙제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CBDC는요. 예. 어쨌든 그냥 온라인상으로 거래하면 되는 건데 굳이 무슨 코인을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 안 해도 그만인데 그러니까 화폐를 그냥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제가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국이 CBDC의 뭐 제일 선진국이라고 해서 내년 2월부터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동계 올림픽부터 이제 CBDC를 발행하는 걸 근거로 해서 조만간 위안화 패권이 뭐 달러화 패권을 누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위안화 뭐 그래봐야 쓰는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일 텐데 뭐 갑자기 뭐 물질이 그렇죠. 바뀌어졌다고 뭐 한국은행이 뭐 5만 원권 대신 10만 원권이 쓴다고 뭐 한국은행권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물질적인 형태가 위안화의 패권을 더 부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이거 CBDC랑 가상자산은 이제 같은 기술이지만 네. 그 다른 용도다. 같은 인쇄술이지만 그 구텐베르크는 그걸 성경책 만드는 데 썼고 네. 그 미국의 어떤 사람은 그거를 플레이보이 찍는 데 쓰지 않습니까? 같은 인쇄술인데. 네. 근데 그런 거다. 기술만 같고 용도는 다른 공존하는 거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코노미스트지에 그래서 그 가상 자산의 시대가 지고 네. 정부 주도의 거브 코인의 시대가 온다 하는 이런 특집 기사가 실린 적도 있는데 네네. 그러더라도 뭐 큰 거는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중국이 그러면은 왜 CBDC를 발행을 하느냐? 그거는 잘 알려진 대로 마윈 지난번에 지금 잘렸잖아요. 네. 그
그 알리페이나 위챗 같은 두 개 독점 재벌이 발행하는 민간 코인이 네네. 민간 화폐가 10억 인구가 쓰는 정도가 돼서 누가 어디서 뭘 쓰는지를 마윈이 다 알면요. 시징프보다 세지는 겁니다. 네네. 미국이 20세기 초반에 겪었던 JP 모건이라든지 뭐 록펠러라든지 이런 강도 재벌이라고 했던 그것이 중국에 출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중국 공산당의 두려움 때문에 그거는 중국 안에서의 재벌 정책과 관련된 것이지 위안화의 패권이라든지 위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군요. 예. 알리바바 만약에 중국 예. 전 인민들이 예. 그거를 사용하게 돼서 모든 인민들이 어디에다 돈 쓰고 이런 걸 다 파악하게 되면 예. 그 힘이 시진핑보다 더 강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정부가 가져가서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는 건 좀 난 거냐? 그건 또 이제 서방 세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네.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CBDC를 연구는 하되 언제까지 발행하겠다 하고 못 박아서 얘기한 중앙은행은 전 세계에서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저 각국이 다 눈치만 보는 거고요. 그 CBDC가 정작 발행이 된다고 그러면 네. 골치 아픈 일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예. 첫 번째는 네. 한국의 경우에 네. 한국은행이 서버를 서울에 두느냐 제주에 두느냐에 따라서요. 서울에 두면 제주도 사람들은 지금 신용카드 가서 닦으면 그 자리에서 딱 결제가 되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결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물건 샀다 하는 것만 통보만 해주는 거라서요. 네. 사실은 보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쉽습니다 기술적으로. 네. 그런데 CBDC로 그 순간에 돈을 옮긴다고 그러면 보안 확인 절차가 훨씬 심해져 가지고요. 네. 서버가 서울에 있으면 한 5분쯤 기다려야 돼요. 진짜요? 예. 온 국민이 지금 24시간 돌아가는데 뭐 5분씩 그 기다리면 그 짜증나서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컴퓨터 좀 한다는 사람이 제일 먼저 공격하고 싶은 데가 어디겠어요? 한국은행이 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 불나방을 끌어모으는 거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온 해커들 전부 다 예. 거기만 노리겠구나. 세 번째로는 네. 국민들이 그 자기가 은행에다 거래하는 은행에 넣어놨던 예금을 빼서 중앙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이야기는 상업은행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예금보험공사도 필요 없어요. 예금보험공사가 뭐 예금을 보험해주긴 뭘 보험해줘? 중앙은행이 안 망하는데. 예금보험공사도 사라져요. 네네네. 그리고 조폐공사도 사라지고 상업은행도 사라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돼서 한국은행도 올 하반기에 실험은 해보는데 네. 그게 언제 도입하기 위해서 못 박아놓고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거를 좀 근데 그런 거 하는 이유는 편리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도를 될지 하려고.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CBDC를 하려고 하는 네. 근본적인 이유가 예. 종이돈 뭐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작년에 많이 했잖아. 이거 예. 야 돈이 얼마나 위험하니 이거. 예. 코로나 이거.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CBDC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 이건 통화잖아요. 예. 변형된 통화. 예. 그래서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편리성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 준비를 해보자. 요 정도입니다. 예.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스웨덴하고 캐나다예요. 예. 국토는 넓은데 인구는 얼마나 없어가지고요. 가게에다가 돈으로 물건 사면 상점이 짜증냅니다. 그거 영업 가게 문 닫을 때 책상 밑에다 돈 놓고 가자니 찝찝하고 그거 은행에 가자니 눈 오는 그 찾길에 2시간 달려야 되고. 2시간 달려야 되고. 그래서 스웨덴은 그 가게 상점 주인이 화폐를 거부할 권한을 주어줬어요 법으로. 신용카드만 받는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예. 저 국장님은 예. 비트코인의 가상자산도 그렇고 네. 중앙은행의 이 CBDC도 그렇고 아유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아 들켰네. 혹시 그러면 예. 이건 뭐 대답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좀 크잖아요. 예. 지금 이제 뭐 한
4만 달러 부분까지 아마 네. 온 것 같은데 더 뭐 10만 달러까지 간다는 분들도 또 계시고 지금 이제 조정 받은 거고 예. 더 간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얘는 이제 아마 생명 당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예. 혹시 그 예측도 하긴 하세요? 아니면 아니 그건 어차피 난 뭐 전혀 그거 안 모르겠다. 하신다 그랬잖아. 아예. 그거는 저기 누가 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기 캐시우드인가 하는 여자도 뭐 올라간다고 계속 보고 그러는데 다 근거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밥 먹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럴 수는 있죠. 네. 그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좀 이게 만회를 좀 해야 되는데 뭐 백신이 나왔는데도 코로나가 지금 4차 유행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큰 곱이 2개를 넘는 것 같아요. 2017년에 말에 2천만 원까지 갔다가 또 한 6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만 불 갔다가 지금 4만 불로 떨어졌는데 뭐 가격이 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좌절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건데 네. 더 올라갈 수도 있긴 있겠죠. 그건 토털리 그냥 투자하는 사람 마음인데 지금 많이 빠졌어도 네. 그래도 작년 말 대비하면 그건 그래요. 여전히 30% 높아가지고 맞아요. 주식 그건 10% 그래요.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지. 실물 경제 1.6%보다 말할 수 없이 높은데 예. 그거 갖고 뭐 빠졌다고 할 수 있냐? 예, 질질 짜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만 달러 국장님 오늘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것도 한번 각오도 해야 될 것이고 잘 해보세요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 2017년, 18년 그 고점 예. 지나서 한 300달러까지인가 떨어졌었죠? 3,400달러까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얼핏 제 기억으로는. 그 2만 달러까지 가다가 한 5,500달러 뭐 그 정도 아닌가요? 더 떨어졌었나요? 예. 3,000달러였나? 참 하여튼. 이뭐 4분의 1 토막이 났었는데 네네네. 뭐 또 그런 일이 생기다가 또 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 뭐 강 큰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이 될 텐데 그러나 네. 그 저는 길게 보면 네.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고 네. 어쨌든 우리 정부 중앙은행 네. 뭐 이런 데서도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대응 이런 걸 하고 있죠. 뭐 예. 거래소도 뭐 어떻게 한다고 하시는 예, 거 예, 같고. 네. 이제 어떤 것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끝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 김치 프리미엄. 다른 나라보다 다른 높죠. 나라보다 한 5% 내지 8% 비쌉니다. 네. 예. 저는 그거는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외환거래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명품백이 외국보다 한 10% 비싼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네. 네. 중요한 것은 정말 잡코인, 김치코인 너무 많아요? 그게 절반이 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예. 아.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이 화가 나는 일이 또 최근에 하나 생겼어요. 내년부터 세금을 걷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세금은 안 걷어야 돼요? 저는 그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러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네. 미국이 왜 독립을 했습니까? 세금 때문에 했죠. 세금 안 때문에 내려고. 했죠, 그렇죠? 네네네. 대표 없는 과세 없다. 그렇죠. 그거 갖고 보스턴 티파티가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됐는데 보호 없는 과세한다. 그럼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날 만하죠. 그렇죠. 예. 문제는 정부 부처가 이거 돈이 아닌데 기재부가 빠져나가고요. 이거 금융상품 아닌데 금융위가 빠져나가고요. 이거 전자상거래 아니잖아. 공정위가 빠져나갑니다. 네. 다 빠져나가요. 우리 차 국장님만 남으셨네. 그러면 이제 소가 누가 지키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네. 그러려고 있는 게 헌법 86조에 의한 국무조정실입니다. 총리는 네. 행정 각 부처를 통할하게 돼 있어요. 통할하게 돼 있죠. 네. 이두저도 아닌 거는 국무총리 조정실이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컴퓨터 자판 쓰는 이 컴퓨터 자판 있잖아요. 이거 네. 쿼티. 예, 네. 1900 해방됐을 때 공병호 박사가 미국 타자기를 갖고 들어와서 거기에 한글 붙여가지고 타자기를 만들어 놨더니 네. 표준 타자기를 만들자. 이거 한글 아냐? 그러면 지금 교육부, 옛날 문교부
이거 문교권에 그리고 또 문교부에서는 무슨 소리야 기계인데 상공부 거지. 그걸 갖고 20년 싸웠어요. 아 표준 하나 만드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1969년에 네. 정일권 총리 시절에 아이 다 때려치고 내가 할게 하고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쓰는 표준 자판입니다. 이두저도 아닌 거는 국무총리가 훈령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갖고 법정화폐 갖고 따지는 거 뭐 네. 그 가상화폐가 뭐냐 이거 따지는 거는 진짜 배부른 배부른 생각이고 네. 시장이 이렇게까지 네. 그 됐을 때는 네. 정부가 뭔가 하긴 해야 된다. 네. 그거는 가상 투자가 이쁘고 고와서가 아니고 네. 너무 과열돼서 투기판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훈령으로 나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뭘 해요 그러면? 요거 갖고 좋아하는 분 생기고 싫어하는 사람 2% 갑자기 확 틀어버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가상 자산 거래소를 네. 호텔 등급제나 택시 등급제처럼 아. 등급제를 해서 200개가 넘는 거래소를 한 서너 개만 남기고 털면 어떨까? 털어요? 예. 그러니까 등급을 부여해가지고 네. 저 거래소는 야 무궁화 하나짜리란다. 5개? 그럼 네. 누가 거기서 거래를 하겠어요? 네. 다 5개짜리 가서 거래를 하지. 아니 네. 무궁화 하나짜리 호텔도 성업 중이에요. 싸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저 왜 5개고 왜 3개고 이게 등급의 이유하고 위험성을 정부에서 이게 고시를 하면요 다 털어져 나갈 겁니다. 내 돈 지금 500만 원 맡겨놓은 거 뭐 야반 도주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수수료가 네, 싸다고. 네. 그래서 등록하라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에서. 예. 지금 등록만 금융위가 담당을 하는데 예.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예. 왜냐하면 금융위는 특근법에 의해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을 받기 때문에 감히 등급은 못 매기거든요. 아, 네. 그러네요. 예. 등급을 매기는 거는 뭐 저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등급제를 하는 거 하고 네. 주식은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같이 등록돼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예. 뉴욕 거래소하고 시카고 거래소하고 동시 거래되는 건 없거든요. 없죠. 비트코인은 200군데에서 다 아, 해요. 그러네. 왜냐하면 네.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네. 이거 양말이 뭐 동대문 시장에서도 팔리고 남대문 시장에서도 팔리고 가격도 다르잖아요. 상품이면 그거 오케이. 그러나 일물 일가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 상품,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노. 근데 비트코인은 뭐지? 이거는 당신들이 이거는 써서 없어지는 상품이 아니고 그 뭐 투자의 수단으로 본다. 그러면 금융 상품에 가까운 거니까 상장을 제한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품목이 한두 개로 확 근데 줄어들 거다. 그건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사람이 만든 금융 상품 중에도 예. 예를 들면 선물 같은 게 있는데 네. 유가 선물 예. 이런 건 뭐 런던에도 있고 또 뉴욕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딱 선물인데 다르잖아요. 인도일이 언제고 언제 결제가 되고 딱 그 계약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런던에 있는 선물하고 뉴욕에 있는 선물은 사실은 다른 상품이죠. 그죠? 근데 시세만 같을 뿐이다. 예. 선물이라는 집합명사가 같을 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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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계약으로 보면 이 계약하고 이 계약은 다른 계약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럼 네. 업비트는 예를 들면 도지코인만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뭐 코인 원은 예를 들면 리플만 하고. 진도 깨만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가면 시장을 관찰하기도 좋고 투기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위 한 5개 사들은 뭐 저한테 진짜 뭐 저를 물고 빨고 할지 모르겠는데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는 아마 존폐가 흔들릴 텐데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라도 정부가 같이 해줘야지 과세할 명분이 있다. 보호 없는 과세는 없다. 조금 문제가 있다. 네네네네. 제가 그 정부까지 없다고 단정하면 또 싫어하실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보호 예. 없는 과세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네. 오늘 아침에도 이제 IRS 미국에서 뭐 예. 예를 들면 만불 이상 그 신고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도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서 네. 한쪽에서 뭐 통화당국이라는 데서 이게 불법적인 소지가 있고 이거 뭐 네. 자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IRS는 세금 매긴다고 하니까 네. 이건 제도권에 쑥 들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네. 암호화 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좀 대선이 맞을지 모르지만 이게 예. 궁극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든단 말이죠. 예.
그게 엄격하게 말하면 제도화 내지는 양성화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정부의 공식적인 규제가 있는 것이 더 그러니까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그러겠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화폐가 뭐냐 하고 관념론적으로 떠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네. 당장 칼을 뽑아라. 그게 맞는 것 같다. 네. 따지고 보면 화폐도 사실은 정의는 없어요. 뭐가 화폐겠어요, 그죠? 뭐 전자화폐도 화폐인가? 아 근데 뭐, 처음 예. 논조하고 좀 많이 결론은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보호 없는 과세는 없다니까 과세하려면 보호해줘라. 예. 보호는 곧 양성하고 양성화는 곧 뭔가 거래를 자유롭게 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네. 유동성이 확보되고 좋은 거다. 네. 근데 근데 그 자유가 예. 자유 방임이 아니고 예. 그 거래는 허용을 하는데 그 절도 있게 거래를 해라. 규제되는 비트코인, 자유. 예. 네. 잡코인, 김치코인 같이 애매한 거 하지 말고 비트코인만 알아? 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도 좀 있고 그래야지 우리만 망하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 비트코인 시장이 망하더라도 저 세계와 흐름을 같이 하는데 그 남들은 튤립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는 맨드라미 투자한다? 그거는 뭐 논리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고 네네네네. 뭐 엉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정도까지 온 국민이 지금 500만이 투자한다고 그러나요? 네. 어느 국회의원 뭐 자료 보니까 최근 3개월만 230만인가 240만이 맞아요. 아, 주변에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예. 우리 딸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저하고 싸우는데 아, 따님도 하세요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건 전혀 뭐 믿을 수가 없다나. 아버지보다 돈을 더 많이 버셨겠지. 야. 근데 그러니까 예.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차 국장님은 뭐 네. 일단 뭐 화폐도 아니고 네. 이건 이제 가상자산이죠. 화폐는 아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자산 정도는 이제 될 수 있으나 그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뭐 좋게 보진 않으시지만 네. 적어도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혹은 뭐 보호를 해주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예. 맞다라고 이제 예. 보신다는 거죠. 예. 네. 그 보호는 이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뻐서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너무 분들이 과열될까봐. 네. 예. 네. 이게 아 근데 그것도 섣불리 하다가는 예. 지난번에 왜 한 2년 전입니까? 2018년 초에 박상희 법무부 장관이 예. 그거 해가지고 예. 그 뭐 빠져가지고 그때는 진짜 영웅 됐었어요. 그런 조치 이후에 예. 쭉 빠졌잖아요. 또 또 그런 논점을 가지고 얘기한 사회 저명인사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유 그때 샀어야 되는데. 헛불리 하다가는 그죠? 막 발언 같은 것도 이렇게 울고 싶은 아이한테 뺨 때려준 격인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발언권이 전 세계 비트코인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빠질 아니, 때가 됐으니까 빠진 결과론적으로 거지. 그렇게 돼가지고 정부가 할 일을 했구만. 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여론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미리 이렇게 잘 빼줬다. 예. 그것도 또 지기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질서 막 이런 인상과 함께 예. 그때 제가 그 회의에서 좀 뻔뿌지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지금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때는 사기가 진짜 심각했어요. 비트코인 사기가. 예. 집에서 그 PC 2대 갖다 놓고 자기가 거래소라고 차려놓은 다음에요. 네. 양로원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뭐 용돈 버시려면 여기다 투자하고 튀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랬어요? 나오고 그래서 자잘하게 먹고 튀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랬군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아, 없어요. 그 회의 때 저기 예. 국장님이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셨군요. 뻔뿌지를. 무슨 그러니까. 얘기했는지 제가 비밀. 야, 근데 저는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재밌으신지 몰랐어요. 한국은행이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좀 뭐 권위적인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재밌고 설명도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해주셔서 다른 걸로 좀 모셔보자고. 아니 제가 작년 11월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네. 이 프로를 이 3프로 TV를 보는 많은 분들이 예.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오건영 씨가 그 제 책 예. 10년 전에 절판된 숫자 없는 경제학하고 금융 오디세이를 추천해 주신 덕분에 네. 제 책이 중고 시장에서 무려 새 책 16,000원짜리가 중고 시장에서 15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최근에
그것을 계정 증보판을 여기 3프로에서 방송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출판도 하시는 거 알았으면 여기다 했었을 텐데 뭐 이미 계약이 돼가지고 네. 다른 출판사하고 아니, 이제 다른 출판사들도 예. 다 저 발간이 종업원들 됩니다. 월급을 다 하셔야죠. 우리만 할 수 있네요. 대략 언제쯤 나오세요? 6월 말쯤 아마 나올 6월 것 말.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디세이? 금융 오디세이하고 숫자 없는 경제. 2개 다 나와요? 예. 두 권이면 한 권을 주셨어야죠. 얘가 달라지지. 하여튼 오늘 너무 좀 재밌고 보람된 저로서는 아주 신선한 시간이었고요. 조만간 저희가 뭐 시리즈 하나 기획해갖고 우리 국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한국은행 인사경영국의 차현진 국장님입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 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줬던 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